안녕하세요. 남한늘보의 늘보입니다. 제가 지금 침대, 서랍이 달린 침대를 주문받아서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원래 이런 영상은, 주문 제작하는 영상은 잘 안 올리는데, 그 이유가 만들면서 이게 좀 그런데 이번에 한번 찍기로 했습니다. 침대 밑에 서랍을 넣는 그런 침대인데요. 그거 만드는 과정을 전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의뢰인하고 결정된 그 내용은 이런 건데요. 요거가 매트리스고, 이 매트리스를 치우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의뢰인과 결정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이제 만들기로 했고요. 네, 가격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만들 때 이제 이런 거를, 이런 디귿자를 이렇게 그 통판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 디자인을 이걸 통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쪽을 냈죠. 요 한 세트, 서랍을 빼고 요 디귿자 모양 한 세트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 다리판을 이미 제가 이렇게 6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걸 그냥 하나의 나무로 만들지 않느냐, 이게 다리판이 결이 옆으로 눕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이 서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결이 서면 이런 스케일, 이런 정도의 스케일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결이 이렇게 짧고 결이 펼쳐진 방향이 이제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매우 약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이걸 쪼개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옆으로 수축 팽창이 통째로 많아요. 한 1%만 이게 수축 팽창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1m다 그러면 정말 10mm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cm가 나무가 옆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잘라서 이 길이, 여러분, 요 길이 방향으로는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 줄지도 않고. 그래서 위아래 이 나무에 요 판을 각각 지금 25cm 정도로 해서 이 빈 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리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참 간편하지 않죠? 나무 그냥 뚝 잘라서 하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자작가판이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뚝 자르면 되는데, 일단 또 무게가 무거워지죠. 얘는 그래도 이만큼씩 없어져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조립을 하실 때 요런 안쪽에 이제 모서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모서리들은 조립 전에 이 나무들의 모서리를 먼저 대패로 깎고 나서 조립을 하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조립하고 나중에 이런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모서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해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깔릴 이 널판지들도 지금 6개를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요. 요놈들 모서리도 미리 대패로 이제 깎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면, 자, 이걸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디테일을 보시면 이놈을 지금 미리 모서리를 접었으면 이렇게 안으로 이제 45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지금 반듯하게 모서리가 나와서 이게 좀 디테일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서리도, 지금 이놈의 모서리도 같이 미리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싫으면 여기를 모서리를 접지 않고 그냥 각이 서 있는 상태에서 다 조립을 한 뒤에 드라이버로 이렇게 쫙쫙쫙 하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여기를 살짝 매지라고 하죠. 여기가 이렇게 45도로 접힌 것처럼 이 부분도 45도로 접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금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모서리를 접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샌딩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요거를 그 대패 어미날로 쳐서 깎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미날을 꺼내서, 저는 요거 참 즐겨 쓰는데, 어미날을 이렇게 해서 45도로 해서 요거를 탕탕탕 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매지가 예, 싹 들어가 보이죠? 그 옛날에 그 호박엿 리아카에서 그 호박엿 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예, 바로 그 기술입니다. 예. 근데 물론 호박엿도 결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그 재료들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종이 중에 이제 결방이 없다 뭐 이런 종이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 완벽히 없진 않아요. 예. 자, 이제 요 모서리도 접혔고 요 모서리도 접혔습니다. 그래서 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직 날이 서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저는 샌딩을 하지 않고 45도로 날을 쥐고 어미날로 쓱 조금씩 욕심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게요, 목공하면서 먼지가 안 나는 거 상당히 여기 넘어가 버렸네. 조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에게는 더, 여기야 공방이니까 먼지가 나도 크게 뭐 별 문제 없지만, 네, 베란다 목공 뭐 이런 거 하는데 먼지가 막 나고 그러면 곤란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씩 이 면에 차이가 있고 좀 그렇잖아요. 이거를 즐기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하면서 이제 기계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 굉장히 기계적인 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고가 경직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어떻게 된 거 약간씩 이 불규칙한 거를 굉장히 다 흠이라고 보는데 흠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도 왠지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제 꼭 이게 좋다 나쁘다 뭐 보다는 자기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이런 공방에서야 뭐 이런 모서리 날리는데도 전기 써가지고 트리머 해가지고 뭐 소음이 나든 먼지가 나든 쩍쩍쩍쩍 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서리 하나하나가 가장 깨끗하고 편안하고 쉽고 멋스럽고 뭐 이런 방식의 작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판은 6개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요 다리판의 바깥 모서리, 요 위아래 바깥 4개 모서리만 빼고 나머지 모서리는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요 널판지 6개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등간격으로 시키고 싶은데, 이게 약간 곤란한 점은 보통은 요 치수가 이제 미리 정해지죠. 요 치수 안에서 일정한 폭의 여러 개의 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요 사이사이가 보통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첫 번째, 그럴 경우에 그 소수점이 5 미만이면 무시하고 그냥 금을 그어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다른 홈보다 아마 1mm가 크거나 작거나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개수가 많아지면, 반복이 많은 거면 1mm보다 더 큰 치수의 오차가 있습니다. 간편하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좀 가능한 표준 편차로 등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 깔리는 널판지에 이 부분에 중앙선을 긋습니다. 중앙선을 긋는 방법은
이런 캐가키로 계산해보면 이건 14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70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연필선 두께 감안해서 69.5 정도로 해서 한쪽에서 먼저 긋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긋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이 하나로 겹치면 이제 그게 정중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로 안 겹치면 겹칠 때까지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중심선을 다 마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 끝에 거를 끝에 잘 정렬을 시킨 뒤에 요 위치를 요 목재에 마킹을 옮겨줍니다. 표시를 끝에 것도 해주시고 저 반대쪽 것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애들은 중심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분이 되면 돼요. 근데 몇 등분이냐? 양쪽 끝에 나무 빼고 가운데 나무가 4개다. 그러면 5등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3개다. 그러면 4등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이 5개면 5등분을 하는 거죠. 자, 양쪽 끝에 나무 빼고 홈이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잖아요. 그럼 5등분을 하면 됩니다. 자, 등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나무를 치우고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뜨려요. 그래서 잡아뜨려서 이렇게 마주 놓습니다. 2개를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작 위치를 맞춰 주시고 이렇게 시작 위치를 맞춰 보면 요 마킹한 위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요. 충격받지 마세요.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1mm 넘게 차이 나면 그건 안 되지만,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부재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부재 하나를 얼마나 길이, 요런 정도 폭이면 될 것 같아요.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여기와 여기 그 거리보다는 긴 놈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놓습니다. 선을 그어 놓고 나무를 이렇게 마킹한 위치하고 이렇게 놔서 그 위치를 또 카피를 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올려 그어요. 그렇게 되면 요 거리가 요 거리하고 같겠죠. 이제 그 상태에서 요거 디바이더로 요거를 나눌 겁니다. 일단은 대략 이 거리를 잽니다. 요 줄자의 특성상 이런 거리를 잴 때는 요 걸쇠를 제외해서 요 100mm에서 눈금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쭉 뽑아서 숫자를 읽고 거기서 100mm를 빼야 되겠죠. 이게 지금 107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76이겠죠. 976 나누기 5. 이런 철 직자 하나를 놓고 디바이더를 빨리 그 근처로 풀어줍니다. 100에서 시작해 볼게요. 요게 철 직자가 요 눈금에 미세하게 홈이 나 있어서 이 끝을 잘 맞추시면 이게 딸깍하고 걸립니다. 그래서 편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195.2 5가 조금 넘어가는 정도에서 자, 이렇게 해서 걸음마를 5번을 시키게 되겠죠. 자,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걸음마를 5번 시켜서 여기 딱 왔을 때 이 포인트가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2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끝이 요 교차점이 오지 않고 요 정도예요. 그러면 요 정도를 5등분을 또 해야 되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나사를 미세하게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미세하게 풀으신 다음에 이제 또 여분에 지금 또 그어놓은 선 위에다가 찍어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한 재수 좋으면 한 번에 딱 맞는 거고 재수 없으면 서너 번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등간격으로 맞춰야 되느냐?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좀 편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면 조금만 잠궈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겁니다. 정확히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면 요 선에 있는, 자, 요 선이거든요. 요 선. 요 선에 이제 디바이더가 지나가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킹이 생깁니다. 그 자리를 수직선을 올립니다. 수직선을. 그 마킹된 구멍에다가 연필을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직선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런 부재에다가 하느냐? 여기다 대고 계속 그렇게 찔러대면 여기, 곰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맞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교차점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요 위치를 또 카피를 해줍니다. 이렇게. 반대편 쪽도 똑같이 마킹을 이렇게.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이제 그 중림선에 맞춰서 대충 배치를 해봤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넓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에서 그 넓이를 다 뺀 거를 나누기, 사이사이가 5개니까 나누기 5 하면은 요 사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소수점이 나오면 이런 이제 스페이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꼽아서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5.2, 이건 지금 5.2가 나오는데 5.2로 이걸 나무를 재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5.2로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모자라. 그럼 얘네들 다 버리고 새로 또 잘라야 돼요. 그게 넘으면 또 미세하게 또 이걸 잘라내서 이걸 미리 다 사이사이에 넣고 이걸 다 맞춰봐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그 장비가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재단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해도 이게 사이사이가 딱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0개짜리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30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